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가 며칠째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김건희 로드 게이트라는 민주당의 공세에 이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 게이트라면서 역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이리 가면 군수 땅, 저리 가면 총리 땅, 요리 가면 실장 땅이라는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양평에서는 민주 땅입니까? 민주당 게이트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처가 땅 종점을 원합니다. 이것이 심플한 본질입니다. 답정 처가입니다. 백지화는 하루짜리 국면 전환 쇼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답하기 바랍니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처가 특혜가 본질이다. 자, 사업 백지화의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혹 제기의 문제, 그러니까 목적이 딱 나온 거죠. 사실 의혹 제기를 보면 객관적인 단면적으로 보면 의혹 제기할 수 있는 그 사실관계가 있어요. 예. 일단 종점이 변경이 됐고 해당 변경된 종점에 김건희 여사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연역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아마 의혹 제기 전에 상당히 공을 들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역을 살펴보면 이런 의혹 제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스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이제 의혹을 추가 제기하면서 확대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치 공세를 넘어서서 정책에 대해서 사실 식물 대통령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뿐이 볼 수가 없어요. 예컨대 이게 2017년도에 양평에서는 되게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2010년도경부터 예.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이게 이제 비용 편익에 대한 그 민자에 들어올 만한 유인이 없기 때문에 2017년도에 고속도로에 편입이 되면서 이게 재정 사업화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그 당시에 그 양평 군내 신문들을 보면 그때 노선이 이미 이게 나와 있어요. 두 개가 나와 있고 이런 노선이 할 수도 있고 이런 노선이 할 수 있다. 하나가 양서면으로 갈 수 있는 노선이 하나 있고 이건 뭐냐면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연결되는 안입니다. 예. 그다음에 2016년도에 개통된 중부 내륙고속도로 이 여기에 연결된 안이 이제 제2안이에요. 그 당시에도 이렇게 다 검토가 됐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에 고속도로에 편입이 되다 보니까 2018년도에 양평군에서 도시계획 일부 포함시킵니다. 그때도 강상면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2016년도에 남평 IC가 개설이 됐기 때문에 거기를 연결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해서 포함을 시켜요. 그러다 2019년도에 예타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때까지는 아무런 말들이 없었어요. 근데 2021년도에 예타가 발표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갑자기 양서면으로 돼 있는 거예요. 양서면으로 돼 있는데 IC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평군 내에서 볼 때는 야 이거는 우리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민주당 시장 군수도 이거 IC 개설해달라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런 연역들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누구를 위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종점 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애당초에 연역대로 흘러오다가 조금 더 경제적 타당성 있고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되는 노선을 선택하는 과정인데 뜬금없이 이거를 무슨 처가 특혜를 주기 위한 뭐 어떤 직권남용이 있다는 식의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자 그런 얘기가 있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여러 사람이 양평에 땅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저희 녹취에서도 나왔지만 뭐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면 다 민주당 땅이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항상 국민의힘이 어떤 상황에 국면을 전환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양평에 누구누구 땅이 있어서 이것이 그 사람들을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뭐 되치기, 뭐 물타기 이런 방식을 하는데요. 지금 이 사안이 굉장히 간단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쟁화 돼버린 것이 이게 원희룡 장관이 불을 질렀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고속도로를 어쨌든 15년 동안 해왔던 고속도로가 일정하게 안이 있어서 거기로 진행이 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게 그냥 바뀐 게 아니라 거의 새로운 노선이라고 할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뀌었지? 그게 되게 궁금하네.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원희룡 장관이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가짜 뉴스다. 그리고 민주당을 향해서 날파리 정당이다. 그래서 정말 한판 붙어보자라고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니 이게 갑자기 바뀐 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땅이 굉장히 많더라. 선산 정도가 아니라 축구장 5배가 있더라. 그럼 혹시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원희룡 장관이 그럼 안 하겠다라고 나오면서 이게 정쟁화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설명을 하지 않고 계속 국민의힘은 이건 누구 땅도 있고 또 누구 땅도 있다. 이러면 국민의힘에서 이러겠나요? 그러면 우리 모든 땅 전수조사해서 군수 땅이 어디 있고 시장 땅이 어디 있는지 실장 땅이 어디 있는지 지금 그렇게 가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현 정부 들어와서 이 계획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다. 그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국민의힘이 저런 똑같은 방식으로 의혹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우리도 이렇게 의혹 제기해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터무니없다고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터무니없는 논리를 대서 왜 의혹 제기를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연역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뜬금없이 갑자기 강상면 그 노선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타 통과 당시 그 예타 통과안 자체에 대해서도 양평군수도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예타 통과안 자체가 가장 적절한 안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상하지 못했던 안이라는 거죠. 양평군의 도시계획 시설에도 포함이 안 됐던 안이에요. 근데 갑자기 왜 그 예타안을 고집하는 민주당이 나왔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그렇다면 오직 하나잖아요. 그 종점 변경된 종점 안에 토지가 있었다. 근데 그 토지가 김건희 여사 땅이었다. 그럼 똑같이 원래 예타안에 토지가 있었다. 그 토지를 살펴보니 전 양평 군수 땅이었다. 그럼 그 안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준 갖고 국책 사업을 평가하다 보면 옛날 가덕도 같은 꼴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누구 땅이 어디 있냐라는 것은 서로 공방에 대한 논리적 허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두 노선 중에 어떤 것이 더 낫냐라는 평가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노선이 대한 노선이 생기게 된 경위에 대해서 연역을 따져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저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걸 고집하느냐? 이거 정치 공세인 것뿐이죠. 자, 여기서 떠나서 옛날 가덕도 20년 지났잖아요. 오죽한 법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오거돈 일가의 땅이 KTX가 들어오는 그 주변에 뭐 3만 평가 있다고 우리가 비판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 가덕도 공항 잘 돌아가잖아. 지금 여당도 협조하고 있잖아. 이 말은 뭐냐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원래 예타 통과 노선과 대안 노선이 어느 것이 더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누구 땅이 어디 있냐에 따지고 있다는 거죠. 국민들이 볼 때는 한심하다. 그러니까요. 그게 어떤 게 더 합리적이었느냐. 이 정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주민들 의견도 있고 이해관계도 있고 효율적인 어떻게 보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 건데 왜 이 많은 시간들을 걸려서 해왔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뀐 것 같다. 근데 하필 바뀐 시점이 현 정부 들어와 있었냐.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질문을 하는 건데 갑자기 국민의힘은 양평 군수 땅을 얘기합니다. 양평 군수가요. 이 국책 사업을 내 집 앞에 내 땅 앞에 뭐 지하철이 들어와라 뭐 하라 이렇게 변경할 정도로 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김건희 여사와 이 전 양평 군수를 같이 놓고 이게 똑같은 사안인데 왜 민주당은 이거를 이상하게 끌어들이느냐. 땅 문제로 가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경중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기에 이 두 번째 강상면으로 바뀌는 안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정부 들어서 등장한 안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전에 이제 신문도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이미 왜냐하면 2010년도 초반에는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사업성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자 사업으로 거론되다가 민자 사업이 안 된 거거든요. 근데 2017년도에 이게 고속도로 재정 사업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때부터 급추진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전 2010년도에 제2 외곽순환도로 그다음에 중부 내륙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완비되지 않았을 때 논의하고 2016년도에 중부고속도로가 나면서 남양평 IC가 생긴 이후에 논의하고 달라졌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재정 사업이 된 이후에 2018년도에 바로 양평군이 받아서 이걸 도시계획 시설에 넣었습니다. 그 넣을 때도 강상면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2018년도에 양평군의 도시계획 기본 시설은 양평군 내 의지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2017년도에 예타에 들어가서 예타 발표 21년도에 보니까 갑자기 양서면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때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양서면으로 돼 있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 소속 군수께서도 야 이거 IC가 없다라고 해서 강화면에 IC를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종점은 그쪽으로 고집한다. 이것도 좀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원래 입장이었냐? 저는 강상면으로 가는 것이 원래 입장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것이 양서면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양서면으로 바뀐 것에 대해 양평군에서 이거 마음에 들지 않아 해요. 그래서 다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민간업체 용역을 줘서 따져보니까 강상면으로 가는 게 맞더라라고 해서 그것이 2022년도 1월 달에 용역을 줘서 2022년도 5월 달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처갓집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노선을 강제 변경한 거냐 이런 추론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미 강상면으로 옮기는 종점으로 옮기는 대안 노선이 추진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장의 근거로 이제 양평에서 그렇게 이제 전임 군수 시절에 그 계획에 포함이 돼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전 양평 군수가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거에 대해서 나는 변경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들어본 바도 없다. 그리고 왜 갑자기 내 땅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어제도 또 양평 군수가 또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이 본질은 매우 단순하고 어떻게 이것이 바뀌었는지를 설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항상 국민의힘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뭐 사람이니까 문재인 정부 때 했으니까 모든 것이 문재인 정부가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거를 거꾸로 보면 아니 이 바뀐 거는 윤석열 정부 때 들어왔어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국토부가 양평군에 그러면 새로운 대안을 요청했고 그 며칠 만에 양평군이 안을 올렸고요. 그리고 나서 몇 달 안 돼서 그 어떤 과정상의 협의가 공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국토부가 새로운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었던 일, 작년에 한 6개월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먼저 국토부가 얘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 어제나 그제 국토부가 뭐 해명 자료를 낸 거 보면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막 반발한다. 글쎄요, 막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굉장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면 국토부와 또 양평군 사이에 그럼 진실 어떤 것이 왔다 갔다 했고 무슨 의견이 있었는지 먼저 그걸 투명하게 밝히길 바라고요. 지금 민주당의 국토위원들도 아니 국토부한테 자료를 요청을 해도 제대로 주지 않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작년 시점에 대해서 먼저 하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국힘이 주장하는 민주당 정권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때까지 거슬러 가서 밝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다 설명이 됐어요. 사실은 솔직히 그 설명에 대해서 뭐 불충분하다라고 느끼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추진 과정에 대해서 다 드러나 있는 거고요. 2020년도 1월 달에 용역을 줘서 그 민간업체 용역 보고서를 보고 그 대안이 더 낫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공격을 해오냐면 그것이 2020년도 5월 달이기 때문에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외압을 행사한 거 아니냐라는 추측으로 또 그걸 안 믿어요. 그다음에 3월 달에 인수위가 들어와서 또 영향 끼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또 안 믿어요. 그러면 어떤 설명을 합니까? 이 설명을 줘도 안 믿으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의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의혹을 제가 제기해볼게요. 예. 원래 적당한 안은 강상면 아니었어요.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딱 살펴보시면. 그런데 예타 통과한 예타 안 나온 게 자체가 양서면으로 갔어요. IC도 없이. 그 양서면 그 당시에 군수는 정동규 씨예요. 민주당 소속. 근데 그분의 지역구는 원래 도의원 출마할 때 지역구는 양서면이었어요. 그러면 본인의 지역구로 이 종점을 유치하기 위해서 본인이 심슨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면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그 교통량이나 이런 거의 효과성도 지금 서로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 다르기 때문에 꼭 이 대안이 최적이다라고 지금 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뭐 앞서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시발점이 된 거죠.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양평에다가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을 해가지고 그 자기네 땅 사는 대로 지나가도록 만들어요. 아니 역대 어느 대통령도 그런 짓은 안 했어요. 몰래 해먹긴 했어도 내놓고 해먹진 않았습니다. 이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자,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 발언과 관련해서 이해찬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서울경찰청이 이제 직접 수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만큼 뭐 경찰 쪽에서도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영등포소에서 하던 것을 서울청 사이버 수사대로 갖고 왔다는 것은 수사 효율성도 있지만 빨리 끝내야 되는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정치 공방이 있는 이유도 이해찬 대표가 하신 저 말씀이 터무니없지만 저런 터무니없는 말들 계속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속도로가 자초가 될 위기가 있어요. 연기 IC로 인해 특혜를 본 분이 뭐 의도했건 의도치 않았건 저런 말씀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만 어쨌든 문제는 대통령이
했다라고 주어와 수어가 명백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가 했다 그러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예. 대통령이 마치 지시해가지고 이걸 한 것처럼 저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는 분명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국정에 관련돼서 대통령이나 정부의 어떤 국정에 관련된 역할에 대해서 제안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저 대표도 이런 말씀하세요. 원하는 대로 해라. 아니 원하는 대로 하든 대안대로 하든 이것은 효율성을 판단해서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결정할 일인데, 야당이 그러면 집권을 하셔야죠. 집권해서 하면 몰라도 야당이 원하는 대로 해라라고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해가지고 대안을 포기시켜 만든다. 이건 국정농단이죠. 야당에 의한 국정농단 시도예요. 다 저 부분은 서울청이 중대하게 보고 아마 직접 수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 측은 뭐 어떤 입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뭐 현 정부, 뭐 검찰 정부고 끄떡하면 고발,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해찬 전 대표가 당원들 앞에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런 얘기까지 했을까? 그러면서 국정 운영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현 정부가 보면 글쎄요, 그러니까 선출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왜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선거 과정에서도 불거졌고 그 전부터 끊임없이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처가나 이런 일가에 대한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국민들은 혹시 그런 거 아닌가 한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요. 저는 이번에 원희룡 장관이 대하는 걸 보면서 이 정부가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거구나. 여기는 이건 내 국가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거 문제 제기해? 그럼 안 해. 그럼 어떻게 국토부 장관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나오는 거예요. 방금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 중에 조금 놀라웠던 게 아니 그러면 집권을 하라고 하시는데 예. 이 권력이라는 게 뭐 물론 내 국정 철학을 펼치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도 하지만 권력이 주어졌다고 해서 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원안이 있기 때문에 원안을 하십시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양평 국민들이 원하는 IC를 개설합시다. 이런 안을 낸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토부나 이런 데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정치 국면으로 가고 있고요. 왜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냐고 뭐라고 하는데 그간의 대통령은요. 거침없이 당신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뭐 반국가 세력 정체성 그리고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대통령실이 반응을 했는데 이번에는 반응을 하지 않고 국토부에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뭐 탄핵까지 얘기 나오고 할 정도의 확전을 하시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 근거 있이 그런 말씀 하셨다면 그럼 고발을 하셨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대신 고발해 준 거예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수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지금 뭐 김건희 여사에다 특혜를 주려고 옮겼는지 여부에 대해서까지 수사가 됩니다.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떳떳하니까 이거 수사해달라고 한 거예요. 원래 반대로 했어야죠. 두 번째, 이 국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고속도로 노선이 그러니까 원안이라고 표현 안 하고 예타 통과안이 이게 정확한 거라고 누가 담보합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등 야당에서 할 말은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에 대해서 따져보고 재차 결론해라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왜 하필 원안을 추진해라라고 원안 추진 뭐 TF까지 꾸리냐 이거죠. 그건 안 맞는다는 거죠. 그 할 일은 사실은 국정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부가 할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야당은 윤 대통령의 집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어떤 뭐 속마음을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예. 제가 드린 거예요. 근데 정말 저는 국힘에서 끄떡하면 무슨 대선 불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선 불복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여야가 함께 국정을 운영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